지금부터 2022년 소프트웨어, ICT 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 예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경선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약 5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설명회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수요예보 설명회에 많은 성원 감사드리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내년도 공공사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설명회 후반에 실시하는 수요예보 이용자 활용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설명회에 앞서 이번 설명회를 주최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강형석 사무관님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강형석 사무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강형석 사무관입니다. 올해 3월에 진행한 수요예보 예정조사 온라인 설명회 이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2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ICT, 정보보호, 수요예보 예정조사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즉 22년도 공공소프트웨어, ICT 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 예정사업 규모는 전년 대에 비해서 4,384억 원, 비율로는 8.9% 증가한 5조 3,813억 원입니다. 예정조사에서는 최초로 5조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저희가 통상 예정조사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 분들께서 소극적으로 응답하심을 고려해 볼 때 22년 확정 사업 규모 역시 5조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점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민간의 다양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들을 사서 쓰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2년 사업 규모에서 보았을 때 현재 구축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까지 포함하더라도 구매 금액이 10% 초반대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사서 쓰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영향평가 결과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사서 쓰는 민간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사서 쓰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니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ICT 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 예정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발표될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내년도 공공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야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분야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정락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최정락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정락 팀장입니다. 2022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수요예보 예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조사 개요, 두 번째는 조사 결과, 첫 번째로는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 세 번째로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네 번째로는 소재지별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목적은 공공 부분의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을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프트 사업자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소프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41조 및 시행령 3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명칭은 2022년 공공부문 소프트 사업 수혜보 예정조사고 내용으로는 내년도 발주 예정인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9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조사를 했었고요. 대상으로는 국가기관 총 22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정보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회수율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22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응답 기관으로는 2191개 기관으로 회수율 98%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 사업 금액은 5조 3,813억 규모로서 21년 대비 약 8.9%가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기간 운영비, R&D 예산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추진 일정 및 발주 금액은 사업 발주 시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기간 유형별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계획으로 공공기관이 2조 2,233억 원, 국가기관이 2조 233억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발주 시기별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으로 상반기 소프트 사업 금액은 4조 5,631억 원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분기에는 3조 5,825억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금액은 3조 9,917억 규모로서 전년 대비 9.2%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로는 6,905건으로 사업당 평균 금액은 5.7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유형별 소프트웨어 구축을 보시면 사업수는 지자체가 3,442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 규모로는 공공기관이 1조 8,501억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당 평균 금액은 국가기관이 약 16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주 시기별 구축 계획은 특히 상반기에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이 3조 7,334억 원으로 약 상반기에 9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분기에는 약 3조 1,983억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 소프트웨어 구축 계획으로 사업 수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5,335건으로 전체 사업의 77.3%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 규모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2조 2,169억으로 전체 예산의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 규모별로도 조사했었는데 약 80억 이상 사업이 전년 대비 20.2%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차세대 사업,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등 대형 사업들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80억 이상 사업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간별로 가장 높은 기간은 다섯 기간을 확인하였는데 조사 기간 중 국방부가 약 2,946억 원으로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전력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순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별
가장 높은 5개 기관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상위 5개 기관들을 표로 나열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소프트웨어 구축 금액이 증가한 기관으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국전력공사, 우정사업본부, 국세청, 화성시청 등이 순입니다. 다음으로 상용 소프트 구매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소프트 구매 금액은 3,240억으로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자체가 36.8%, 공공기관이 38.6%, 국가기관 2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주 시기별로는 상반기 구매 계획이 1,932억 원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분기에는 1,038억으로 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 분류별로 분류해보면은 개인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이 1,614억으로 전체 예산의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으로는 국방부가 약 260억으로 가장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중소기업은행, 서울교육연구정보원 등이 순입니다. 다음 표는 전년 대비했을 때 상용 소프트 구매를 가장 많이 한 기관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국방부가 가장 많고요. 중소기업은행, 법무부, 경기도교육청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재지별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별로 조사했을 때는 서울이 1조 6,456억으로 사업 규모가 가장 크고 전체 예산의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대전, 세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이 공공부문 수요예보 예정 자료는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정보 시스템에서 기관별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요예보 종합검색 페이지에서 조사 결과를 엑셀 자료로 내려받게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다운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엑셀 다운로드로 예시로 저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공공부문 수요예보 예정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 부분 조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ICT 장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이상훈 수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상훈 수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이상훈 수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22년 공공부문 ICT 장비 수요예보 예정 결과입니다. 발표 순서는 조사 개요, 2022년 ICT 장비 발주 계획, 세부 ICT 장비 발주 계획, 연도별 ICT 장비 발주 계획 순입니다. 조사 개요입니다. 2022년도 공공부문 ICT 장비 사업 수요 예보 예정치 발표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제29조 정보통신장비 수요 예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10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했고요. 조사 결과 98%가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품 분류별 ICT 장비 발주 예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ICT 장비 발주 예정 금액은 1조 6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컴퓨팅 장비가 7,940
원으로 74.5%, 네트워크 장비가 2,261억 원으로 21.2%, 방송 장비가 455억 원으로 4.3% 순입니다. 우측 하단에 그 원형으로 된 그 도표를 잠깐 보시면 2022년도 ICT 장비에서 컴퓨팅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4.5%이고 인데 작년도 6월 말 현재 국산화율은 7.7%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7년도부터는 10%대 이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CT 장비 중에서 가장 국산화율이 높은 부분이 네트워크 장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부터 45% 이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연도인 2019년도, 20년도에는 60%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장비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장비에 이어서 국산화율이 높은데 42.9%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4년도부터 45%대 이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연도 2년도에는 약 5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장비 전체 국산화율은 2000년도 6월 말 현재 18.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 예보 조사 발표를 하면서 국산화율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T 융합법의 29조 수요 예보 발표는 국내 ICT 장비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시다시피 컴퓨팅 장비가 올해보다 16.2% 증가한 7,940억 원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네트워크 장비는 4.3% 줄어든 2,261억 원, 방송 장비는 16.2% 감소한 450억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컴퓨팅 장비 경우에는 기타 컴퓨팅이 1,688억 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타 컴퓨팅은 이제 컴퓨터가 되겠고, 컴퓨터는 아시다시피 공공부문은 5년마다 그 교체 수요가 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공공부문의 그 교체 수요가 급증하는 거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다음은 IT 장비 발주 예정 현황인데,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39.8%를 내년도에 차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수요예보 조사를 한 이래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수요를 초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도표를 보시면은 괄호 안에 있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치가 작년도 6월 말 현재 장비 사용 현황인데, 보시다시피 중앙행정기관은 약 56.8%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약 19%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39.8%의 ICT 장비를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ICT 장비 발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발주 계획을 보면 2, 4분기가 3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 4분기, 2, 3분기를 합친 상반기에는 5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ICT 장비 그 계약 현황을 보면은 1, 4분기가 44.8%, 2, 4분기가 25.2%를 해서 1, 4분기에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상반기는 약 70%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수요 계획도
아마 그런 유사한 어떤 패턴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분기별 컴퓨팅 장비 발주 계획인데 역시 2, 4분기가 32.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체로는 60.1%를 차지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팅 장비 발주 예정 상위 기관 현황인데 경기도 교육청, 국세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이 내년도에 컴퓨팅 장비 발주가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 기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세부 품목별 컴퓨팅 장비 발주 계획인데 컴퓨팅 장비를 구분을 하면은 서버하고 스토리지, 백업 장비, 기타 컴퓨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타 컴퓨팅 부분은 모든 부분에서 분기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있고 서버 41.8%, 백업 장비 38.9%는 1, 4분기, 스토리지 35.3%는 3, 4분기 비중이 가장 큰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작년도 6월 말 현재 사용 현황 비중을 볼 것 같으면 서버가 거의 80%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컴퓨팅은 뭐 3%에 불과한 수준인데 내년도에 기타 컴퓨팅이 5천억이나 이상이 되는 수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로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팅 장비 발주 예정 상위 기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서버 같은 경우는 1, 4분기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815억 정도, 스토리지 경우에는 2, 4분기에 중소기업은행이 46억 정도, 백업 장비 같은 경우는 3, 4분기에 한국남부발전이 5억 정도, 기타 컴퓨팅은 경기도교육청이 844억을 비롯해서 주로 이제 지자체의 교육청이 많이 이제 기타 컴퓨팅 부분에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네트워크 장비 발주 계획입니다. 역시 2, 4분기에 발주 예산이 787억 원으로 34.8%를 예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상반기에 5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발주 예정 상위 기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국방부가 139억 원, 네트워크 보안 장비 구매용으로 수요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행은 라우터 교체 구매용으로 126억 원, 한국도로공사는 노후 장비 교체, 통합 인프라 등 합쳐서 100억 정도, 대법원은 마찬가지 전산 보안 장비 교체로 8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네트워크 장비 발주 계획인데 전송 장비 스위치, 라우터, 무선 장비, 보안 장비 공이 2, 4분기에 수요가 몰릴 거로 예상이 되고 특히 스위치나 보안 장비는 비중이 많은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송 장비하고 라우터는 특히 2, 4분기에 각각 50.4%, 그다음에 87%의 어떤 발주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네트워크 장비의 그 분기별 세부 품목별 발주가 많을 거로 예상되는 기관 현황인데요. 전송 장비 같은 경우는 1, 4분기에 한전 KDN이 116억, 스위치 같은 경우는 4, 4분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6억, 라우터 같은 경우는 2, 4분기에 중소기업은행이 126억, 무선 장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11억, 보안 장비하고 기타 네트워크는 국방부가 가장 수요가 많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IT 장비의 마지막인 방송 장비 발주 계획입니다. 2, 4분기 발주 규모가 전체의 50%인 227억 원인데 상반기가 전체의 79.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비 발주 예정 상위기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제주특별자치도청, 충청남도 천안시청, 경상남도 거제시 등에서 CCTV 구매
요구가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송 장비가 이제 전년 대비 수요가 16.2% 88억 원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CCTV 구매의 새로운 수요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방송 장비 세부 품목별 발주 현황을 보면 영상 장비는 주로 2, 4분기, 음향 장비는 1, 4분기 발주 몰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ICT 장비 발주 계획입니다. 2017년도 이후에 ICT 장비 그 수요 증가율을 평균을 내보면 약 4.6% 정도로 예상이 계산이 되고 있고, 최초로 1조를 돌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ICT 장비 수요 증가율을 보면은 9.4%이기 때문에 최근 5년도 연평균 증가율이 2배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연도별 기간 유형별 ICT 장비 발주 계획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앙행정기관하고 지자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은 2017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전체적인 수요 금액이 약 한 3,9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의 유사한 반면에, 지자체인 경우에는 2,144억에서 4,236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2022년도 ICT 장비 수요 예보 조사 결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 품목별 ICT 장비 발주 계획을 보면 컴퓨팅 장비가 여전히 70% 이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ICT 장비 수요 예보 조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CT 장비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보호 분야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원기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정원기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수요예보 결과 발표를 진행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안산업기반 팀장 정원기입니다. 오늘 발표는 조사 개요, 주요 결과, 마지막으로 결과 확인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입니다. 2015년 12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정보보호 수요 예보는 2016년 상반기 시범조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하반기부터는 초, 중, 고, 특수학교 그리고 사립대학 및 대학원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서 매년 2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수요 예보의 목적은 정보보호 기업이 관련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구매 수요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통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예정액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초, 중, 고, 사립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총 2,58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9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 방법은 조사 시스템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보호 수요 예보의 경우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하반기 조사 이후에 정보보호 구매 수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안전 및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등에 대해 검토를 한 후에 그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세부 공개 정보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응답 현황입니다.
국가기관 537개, 공공기관 749개, 지방자치단체 902개, 교육기관 388개 등 총 2,5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초, 중고, 특수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에서 취합을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에 반영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서는 총 2,462개 기관이 응답을 하였으며 응답률은 95.3%가 되겠습니다. 응답에 따른 기관별 분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3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육기관이 12.6%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정보보호 구매 수요 조사 결과의 비교입니다. 2022년도 예정 정보보호 구매 예산은 총 1조 3,094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소프트웨어, ICT 장비,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중에서 정보보호 관련 사업과 구매 내용이 포함된 사업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한편 21년 조사 때부터는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내에 정보보호 서비스 관련 사업 내용의 비중을 추가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른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직접적인 구매와 사업 수행의 총 예산 규모는 6,064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조 3,094억 원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관련 서비스 구매 예산은 전년 대비 2,761억 원, 정보보호 관련 하드웨어 제품 구매 예산은 6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예산은 185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총 2,63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내용은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직접적인 구매 및 사업 수행 예산 규모인 6,064억 원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이 2,183억 원, 공공기관이 2,147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1,464억 원, 교육기관이 252억 원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국가기관이 약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육기관은 4.2%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구매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정보보호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시기는 1분기 및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에 82.1%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분기별로는 1분기 구매가 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분기가 7.9%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분류 유형별 구매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분류 유형은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세 가지이며 구매 예산 규모로는 서비스가 3,934억 원, 하드웨어가 1,432억 원, 소프트웨어가 698억 원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건수로 다시 살펴보면 서비스는 2,628건, 소프트웨어는 1,409건, 하드웨어는 734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안 분야별 구매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보안 분야는 정보 보안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 물리 보안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 이렇게 총 4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정보 보안 서비스 구매 예산의 비중이 전체의 6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물리 보안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 예산은 합계 총 8.7%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보안 분야를 다시 세부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보안 제품의 주요 품목을 보면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단말 보안, 보안관리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네트워크 보안 및 시스템 단말 보안의 경우에는 전체 정보보안 제품의 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물리보안 제품의 경우에는 CCTV, 접근 제어, 그리고 기타 물리보안 제품의 순으로 조사가 되었고 특히 CCTV 제품의 경우에는 전체 물리보안 제품의
80.3%에서 84.3%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보 보안 서비스에 대한 구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보안관제, 기타 정보보안 서비스의 순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 중에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체 정보보안 서비스의 76.8%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리보안 서비스의 경우에는 출동보안 서비스와 기타 물리보안 순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 중에서 출동보안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체 물리보안 서비스의 55.3%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보보호 구매 수요 정보의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보호 구매 수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정보보호 산업진흥 포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보보호 산업진흥 포털을 통해서 각 기관별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구매 계획 등 관련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수요 예보 결과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보호 분야의 조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요예보 이용자 활용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현재 채팅 댓글 및 공지로 안내되고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설문지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단 설명란에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선착순 200분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부처인 관세청의 내년도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매년 많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관세청의 사업 추진 계획 설명은 최형석 행정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만 행정관님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지 못해 발표 영상을 제작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발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에서 정보화 예산과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현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관세청 정보화 사업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일정, 시스템 개발, 장비 도입, 유니패스 해외 수출이며 먼저 추진 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시스템 개발, 장비 도입, 유니패스 수출이 있으며 시스템 개발은 8개 사업, 장비 도입 2개 사업, 유니패스 수출은 6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1월부터 정보화 사업을 경쟁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여 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개발 사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 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 모델 개발 사업은 사업 기간은 8개월이며 예산은 39억 원입니다. 빅데이터 사업은 18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했으며 22년도 사업에서는 그간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분석 모델을 추가 개발 탑재하고 셀프 분석 및 포털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우편물 동시구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80일이며 예산은 7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국제적으로 우편물 사전 전자정보 제출 의무화와 마약류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엑스레이 검사 선별 시스템의 고도화가 시급합니다. 사업 범위는 우편물 사전 전자정보를 동시구현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우편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우편물 번호에 대한 물품 정보와 엑스레이 판독 시 촬영된 판독 이미지 영상을 전산 연계, 마약 총기류 등 우번 물품을 선별하도록 지원하는 동시구현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우편 통과 및 화물관리체계 개선 BPR ISP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80일이며 예산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우편물 통과는 특성 물품에 비해 복잡 불편하고 국제우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과 내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불법 물품 반입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업 범위는 우편물 통관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안, 우편물 통관 검사체계 개편안, 수출 우편물 사전 전자정보를 활용한 우편물 수출 통관 관리체계, 우편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절차 개편안, 사용자 중심 신속 편리한 간이통관체계 구축안, 후속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 마련입니다. 우편물 통관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 모형은 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부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0개월이며 예산은 18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식경영 포탈 등 8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 사업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포털로 개편합니다. 또한 IT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성을 유지하며 연계 시스템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는 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출입 무역통계 대민 서비스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4개월이며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 제공 정보 다양화, 제공 형태 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제공 방식에서는 품명 검색 기능, 조회 결과 시각화, 다중 조회 기능, 다운로드 포맷을 개선해야 하며 제공 정보에서는 무역통계 제공과 주요 교역국 정보를 개선해야 합니다. 신설사항으로는 통계 제공 방식에서 무역통계 현황판, 맞춤형 메뉴, 모바일 페이지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 정보에서는 전자상거래 통계, 세수 통계, 무역 경기 확산 지수, AOMRA 정보를 신설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납세 신고 도움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예산은 3.3억 원입니다. 납세 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를 설명드리면 세관에서 세금 신고 오류 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서 이를 참조하여 기업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범위는 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모듈 추가 개발 적용, 보고서의 상시 적재 가능하도록 확장성 확보, 자동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과 업무관리 개편,
위해 서비스 제공 방식과 대상별로 메뉴 재설계, 모니터링 기능 구축입니다. 또한 사용자 환경 개선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탐지견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탐지견 훈련 평가에 관한 훈련과 매뉴얼에 적합한 기능 개선, 사용자 편의성, 운영자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 범위는 개체 이력 관리 기능 구축, 번식 성적 산출 오류 개선, 신규 예방 접종 코드 관리 개선, 탐지견 훈련 관리 고도화, 탐지견 정보 관리 고도화입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반 통합 위험 선별 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7개월이며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재화물 목록, 신고, 검사, 적발 내역, 통관 정보 등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학습하여 모범성을 예측하는 AI 선별 모델을 개발하고 실시간 관리 대상 화물을 AI로 선별 적용하는 것입니다. 18년부터 AI 기반 통합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수입 쪽에 적용해 왔습니다. 22년에는 관리 대상 화물 선별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 범위는 AI 관리 대상 화물 선별 모델 개발, AI 선별 모델 자동학습 프로세스 구현, 관리 대상 화물 인공지능 선별 구현입니다. 다음으로 장비 도입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 상담센터 노후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4개월이며 예산은 4.3억 원입니다. 사업 범위는 노후화된 콜 상담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성을 확보, 콜 상담 장비의 이중화를 구성하여 무중단 상담 서비스를 제공, 보이는 ARS를 도입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5개월이고 예산은 16억 원이며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범위는 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기기별 요구사항은 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니패스 해외 수출 사업입니다.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 재설계 사업과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도국 BPR 사업은 관세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현황 분석을 통해 미래 모형을 설계하고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관세행정 발전 경험 공유로 개도국 경제발전 지원, 사업 대상국 관세행정 현대화, 관세행정 국제표준화 및 ICT 분야 신시장 개척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12년부터 21년까지 33개국의 BPR을 추진하여 8개국 1억 7천만 불의 시스템 수출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22년 BPR 컨설팅 사업은 보츠와나,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조지아 4개 개도국이며 예산은 28억 원입니다. 시스템 개발 사업은 개도국에서 요구하는 전자통관 기능인 위험관리, 싱글 윈도우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며 2개 국가 과테말라, 마다가스카르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각각 69억 원, 5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관세청 정보화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정보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소프트웨어, ICT 장비, 정보보호 수요 예보 예정 설명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발표 자료 및 조사 결과의 세부 내용은 수의 시스템인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 시스템에서 내일 금요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2022년 소프트웨어 ICT 장비 정보보호 수요 예보 예정 설명회를 마치며 내년 3월 확정 수요 예보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저희 설명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